자, 다음은 자, 동력 전달 장치의 두 번째 장치인 자, 변속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 자, 엔진의 출력은 어땠죠? 자, 엔진의 출력은 회전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한 경향으로 거의 증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토크, 즉 회전력은 회전 속도의 변화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그 차량이 필요로 하는 구동력은 자, 주행 상태에 따라 변화가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즉, 도로의 상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사지 같은 데 올라갈 때는 많은 힘이 필요하죠. 속도는 느리더라도 구동력이 커져야 돼요. 그리고 평지를 주행할 때는 자, 주행 저항이 작으니까 구동력이 작아도 관계없겠죠. 대신 타이어의 회전 속도가 빨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물론 또 적재 하중을 실었을 때도 역시 큰 힘이 필요하겠죠. 자, 이와 같이 도로의 상태라든가 주행 속도 혹은 적재 하중 등에 따라서 우리가 차량이 필요로 하는 구동력, 물론 속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주행 상태에 따라 자, 이 구동력과 자, 회전 속도가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기능을 해주는 게 바로 뭐죠? 이게 바로 변속기죠. 자, 그래서 변속기라는 것은 엔진의 출력을 차량의 주행 상태에 따라 알맞은 회전 속도와 토크로 바꾸어 구동바퀴에 전달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속기는 자, 클러치하고 추진축 사이에 보통 설치가 되죠. 또는 앞엔진 앞바퀴 구동 방식 같은 경우에는 추진축이 없는 경우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는 클러치하고 최종 감속 장치 사이에 자, 변속기가 설치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엔진에서 나오는 동력 그리고 RPM, 즉 엔진의 동력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동력의 크기는 토크의 크기와 회전 속도의 곱에 비례한다 그랬습니다. 즉 동력 P는 뭐라 그랬죠? 토크 곱하기 각속도, 즉 T 오메가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엔진의 동력은 자, 토크의 크기와 회전 속도의 곱에 비례하므로 자, 회전 속도의 증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토크 조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해주는 게 바로 변속기라 그랬죠. 자, 그리고 토크와 회전 속도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서로 반비례한다 그랬어요. 즉 토크하고 회전 속도의 곱은 일정하다 그랬죠. 그래서 토크가 커지면은 회전 속도가 감소하고 반대로 토크가 작아지면은 회전 속도는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뭐라 그랬죠? 이게 속도 구동력 곡선이죠. 자, X축이 자동차의 속도고 Y축이 자, 자동차의 구동력이에요. 자,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우리가 엔진의 성능 곡선을 어떻게 했었어요? 즉 엔진의 성능 곡선 중에서 뭐죠? 엔진의 RPM에 따른 토크 곡선, 그 두 개의 값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자동차의 구동력과 속도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엔진의 RPM에 따른 토크 곡선은 자,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여기 나온 것처럼 토크는 회전 속도의 변화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한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즉 RPM에 따른 자, 토크 곡선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RPM이 증가함에 따라 이렇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거의 일정한 형태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자, 꼭지점은 있었죠. 이런 식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자동차의 구동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변화시키려면은 자, 우리가 이런 곡선, 이런 곡선이 나타나야 된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즉 속도가 작을 때는 구동력이 크고 속도가 클 때는 구동력이 작은 이러한 곡선 관계를 나타내야 되는데 이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감속비를 통해서 뭐 1단, 2단, 3단, 4단 해가지고 요 끝선을 연결해가지고 이러한 이상적인 자, 그 속도에 따른 구동력 곡선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변속기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변속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앞에서 다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변속기의 필요성은 첫 번째로 엔진과 차축 사이에서 자, 토크 및 회전 속도의 증강 기능을 해주는 게 변속기의 가장 큰 첫 번째 기능이라 그랬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엔진을 시동할 때 무부하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 그랬어요. 즉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기어를 1단, 2단, 3단, 4단, 뭐 후진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중립 상태가 있다 그랬죠. 즉 변속 레버를 중립에다 놓으면은 엔진의 동력하고 뭐죠? 그게 타이어에 전달되는 동력을 중간에서 끊어버리니까 타이어의 부하가 시동 걸 때
피스톤, 즉 실린더에 연결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엔진에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타트 모터를 이용해서 시동 거는데 무리 없이 우리가 시동을 걸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엔진을 시동할 때 무부하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 변속기가 필요합니다. 변속 레버 중립. 또는 뭐죠? 클러치를 이용해서도 역시 동력을 또 끊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는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자, 후진하려면 우리가 기어를 연결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후진 기어가 아마 꼭 필요하게 될 겁니다. 자, 다음에는 변속기가 갖춰야 할 조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계가 생기지 않고 연속적인 변속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사실 단계가 생기지 않을 수는 없죠. 왜? 기어 1단, 2단, 3단, 4단 하면은 이게 기어 변속을 할 때마다 단계는 조금씩 생깁니다. 자, 그러나 기어 단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단계가 점점 작아지고 자, 좀 더 부드럽게 변속이 될 거예요. 그러나 수동 변속기, 즉 스틱 자동차죠. 그런 경우에는 뭐죠? 변속기의 단수가 많아지면은 운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좀 커질 수 있다고 또 이야기했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었죠. 자, 그리고 조작이 용이하고 신속, 확실, 정숙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전달 효율이 좋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동력 전달 장치를 처음에 설명할 때 엔진에서부터 구동축, 즉 다시 말해서 엔진에서부터 타이어까지 동력을 전달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는 일련의 장치를 우리가 동력 전달 장치라고 한다 그랬고, 그리고 엔진에서부터 타이어까지 동력을 전달할 때 엔진의 동력이 100% 전달이 안 된다 그랬죠. 즉 엔진에서 100마력이라는 동력이 나왔는데 타이어에 예를 들어서 90마력만 전달이 됐다. 그럼 10%는 뭐라 그랬죠? 그게 바로 동력 손실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동력 전달 효율, 즉 우리가 전달 효율은 90% 혹은 0.9가 된다 그랬죠. 자, 근데 이 동력 손실의 대부분은 동력 전달 과정 중에서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면은 변속기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동력 에너지 손실에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변속기가 갖추어져야 할 조건 중에서 이 동력 손실이 좀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반대로 얘기하면 동력 전달 효율이 좋아야 된다는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다음에는 뭐 소형, 경량으로 고장이 적고 취급이 용이해야 된다 그랬어요. 뭐 이거는 변속기 얘기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모든 기계장치는 역시 다 가능하면 소형이고 경량이고 고장이 적고 취급이 용이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변속기에 대해서 좀 배울 텐데, 자, 그럼 먼저 변속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넣어놨습니다. 원래 이제 기어식 변속기가 있고, 여기 기기식이라고 되어 있죠. 기어식 변속기가 있고, 또 사실은 또 유체식 변속기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기어식 변속기는 사실 뭐냐면 기어를 맞물려 가지고서 우리가 변속 단수를 변경시키는 게 주로 기어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건 대부분 수동 자동차, 스틱 자동차에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기어식 말고 또 유체식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클러치도 그랬지만 뭐죠? 토크 컨버터라든가 이런 거는 자동 변속기에 들어가는 보통 장치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변속기에 우리가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데는 이 기어식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굉장히 좀 편리하고 쉽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어식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기어식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미끄럼 기어식, 상시 물린 기어식, 동기 물린 기어식, 그리고 유성 기어식이라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요 강의 내용에서 요 유성 기어식은 빼고 요 본 강의에서는 요 세 가지, 즉 위에 있는 세 가지죠. 미끄럼 기어식, 상시 물린 기어식, 동기 물린 기어식, 요 세 가지에 대해서만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기어식은 뭐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변속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변속 레버를 설치해서 기어를 이동시킴으로써 다른 기어에 서로 직경이 다른 혹은 기어 입수가 다른 기어를 두 개의 기어를 물려가지고 감속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세 가지 기어 중에서 첫 번째 선택 미끄럼 기어식 변속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다른 말로 그 섭동식 기어라고도 해요. 섭동식 변속기라고도 합니다. 자, 먼저 이 선택 미끄럼 기어식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은, 자, 일단 보통 변속기는 주축하고 부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게 주축이에요. 위에 있는 축이 주축, 그리고 밑에 있는 축이 부축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주축이 뭐냐면은, 자, 엔진에서부터 클러치를 거쳐서 변속기로 동력이 들어오겠죠. 토크가. 그게 바로 주축, 여기가
자, 여기가 입력축입니다. 즉 엔진의 동력이 이 주축의 왼쪽, 이쪽이 이제 입력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주축의 오른쪽이 바로 출력축이 돼서 이 주축의 오른쪽으로부터 나오는 게, 자, 어디로 가게 되겠죠? 추진축이나 종감속 기어로 전달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밑에는 또 부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주축에도 기어가 이렇게 달려 있고, 밑에 있는 부축에도 이렇게 기어가 달려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 이 주축과 부축은 먼저 평행해야 돼요. 자, 평행해야 서로 기어를 맞물릴 때 어긋나지 않게 제대로 물릴 수가 있겠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주축과 부축이 일단 평행해야 됩니다. 평행해죠. 주축과 부축이 평행하고, 그리고 주축에 설치된 각 기어, 자, 부축과 주축 모두 기어가 설치되어 있는데, 먼저 주축에 설치된 기어는 스프라인에 끼워져 축 방향으로 미끄럼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주축에 이렇게 기어가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 여기 홈 같은 게 이렇게 파져 있죠. 이걸 스프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어는 요 스프라인, 요 홈 파진 데에 요 기어도 같이 맞물려 있어 가지고 여기서 수평 이동이 가능하도록 기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축이 돌아가면 기어도 같이 회전을 해요. 이 축하고 이 기어는 같이 맞물려 있어요. 단 이 주축에 있는 기어는 수평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한 기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부축이 있는데, 부축에도 기어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근데 이 부축에 있는 기어는 이 축이랑 고정되어 있어 가지고 얘네들은 수평으로 이동을 못 합니다. 자, 이 부축하고 고정되어 있어서 부축이 회전을 하면은 이 부축에 있는 기어도 같이 회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변속 레버, 즉 변속 포크라 그랬죠. 뭐 용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변속 레버로 주축에 설치된 기어 한 개를 선택하여 미끄럼 운동을 시켜요. 자, 여기 변속 레버가 바로 이겁니다. 시프트 포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변속 레버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이동시킴으로써 요 기어, 여기 좀 주축에 지금 이 기어가 두 개가 있죠.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요거는 3단 기어라고 보시면 돼요. 1단, 2단, 3단이 있고, 그리고 이제 후진까지 있습니다. 이 변속 레버, 즉 시프트 포크라고 된 이 변속 레버를 이용해 가지고 이 기어를 왼쪽 기어든 오른쪽 기어든 이거를 기어를 수평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시프트 포크, 즉 변속 레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변속 레버로 주축에 설치된 기어 한 개를 선택하여 미끄럼 운동시켜 이 부축, 밑에 있는 축이죠. 부축 기어에 물려서 동력을 전달하는 가장 간단한 변속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 미끄럼 기어식이. 자, 그럼 작동 원리를 잠깐만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 회전하는 게 뭐냐면, 자, 여기서 자, 엔진에서 클러치를 거쳐서 자, 회전력, 토크가 동력이 들어오니까 자, 요 축은 회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요 축에 부착되어 있는 요 기어, 요것도 회전을 하겠죠? 요것도 회전을 해요. 그리고 밑에 부축에 있는 요 기어도 같이 현재 맞물려 있습니다. 그럼 요 기어도 회전을 해요. 그럼 요 기어가 회전을 하니까 결국 이 축도 회전을 하겠죠. 이 기어하고 축은 맞물려 있습니다. 이 부축도 다 회전을 합니다. 그럼 이 부축에도 또 뭐죠? 기어가 여러 개가 있죠. 이 축이 회전을 하니까 이 축에 맞물려 있는 이 기어도 전부 다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회전하는 기어는 뭐냐면 요 주축에 있는 요 기어하고 부축에 있는 요 모든 기어는 전부 다 회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요 축도 다 회전을 하겠죠. 요 축까지. 자, 근데 지금 이 주축의 오른쪽에 있는 기어, 오른쪽은 지금 얘네들은 회전을 안 합니다. 지금 왜냐? 여기 지금 동력이 들어오는 요 축하고 지금 여기가 분리가 됐고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요 축이 회전하면은 요 기어가 회전하면 밑에 있는 축도 회전한다 그랬죠. 그리고 요 기어도 지금 회전을 다 한다 그랬어요. 부축에 있는 거. 근데 얘네 위에 있는 주축의 기어는 얘네들이랑 연결이 안 돼 있죠. 부축이랑. 그러니까 결국 주축에 있는 요 기어 두 개, 요 기어하고 요 기어는 회전을 안 해요. 그럼 결국 이 주축도 역시 회전을 안 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회전을 하는 축은 요 축 회전하고 요 아래에 있는 부축도 회전하고, 그리고 회전하는 기어는 요 기어, 그리고 여기 요렇게 요 밑에 있는 요 기어들은 전부 다 회전을 합니다. 요 두 개만 회전을 안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변속 레버를 이용해서 요 왼쪽 기어, 오른쪽 기어 요 두 개를 우리가 이동을 시킬 수 있다 그랬어요. 이 주축상에서 수평 이동이 가능하다 그랬죠. 자,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게 3단 기어라 그랬는데 만약에 기어 1단으로 우리가 변속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느 걸려면요, 요 변속 레버를 이렇게 왼쪽으로 쭉 잡아당겨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요 기어가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요 오른쪽에 있는 요 기어가 왼쪽으로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이동을 해서 밑에 있는 요 기어하고 요 기어, 요 두 개를 연결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자,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요 회전하고 회전하고 이 기어도 다 회전한다 그랬죠? 그러면 요거를 연결시키면은 이 기어가 회전하니까 요 주축에 있는 기어도 같이 회전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주축에 있는 기어가 회전하면 이 주축 기어하고 이 주축은 이 스프라인으로 홈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이 주축도 같이 회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력이 전달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요게 이제 1단이라 그랬어요. 왜 그러죠? 여기서 이렇게 동력이 들어오면 자, 요 축이 돌죠. 근데 요 작은 기어를 큰 기어하고 물렸으니까 회전 속도가 줄겠죠. 물론 반대로 토크는 증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요게 기어 1단에 해당하고 요걸 연결하는 순간 자, 주축이 회전을 해서 자, 이 변속기 축에서 나가는 이 축은 회전을 하면서 자, 추진축이라든가 종감속기어로 동력을 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요게 1단이에요. 그리고 2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죠? 2단은 거꾸로 요 기어를 요 시프트 포크, 저 변속 레버라 그랬죠? 요걸 이렇게 오른쪽으로 당기면은 요 기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러면 요 기어하고 요 부축에 있는 요 기어가 서로 맞물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요 기어가 회전하니까 요 기어를 맞물리면 요 기어도 회전을 하게 되고, 그럼 뭐죠? 이 주축도 회전을 해서 동력을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1단하고 2단하고 차이는 뭐죠? 1단은 좀 아주 작은 기어를 큰 기어랑 물렸으니까 회전 속도가 많이 줄고, 근데 요거는 두 개의 기어차가 크게 많이 차이 안 나죠. 물론 요게 일반적으로 더 작습니다. 부축에 있는 게. 자, 그러니까 요 1단보다는 2단이 회전 속도의 감소가 더 적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2단이고. 자, 그러면 3단이 여기선 3단이 최고 단수죠. 3단을 어떻게 연결하냐면은 기어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요 시프트 포크를 의해서 요거 뭐죠? 여기 도구 클러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통째로 이쪽으로 왼쪽으로 이동시켜요. 그럼 여기 도구 클러치에 기어처럼 E가 이렇게 있죠. 요걸 왼쪽으로 이동시켜서 즉 이 클러치에서 나오는 축하고 주축을 바로 그냥 바로 연결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걸 직결이라 그래요. 직접 연결한다고 해서. 즉 3단 최고 단수는 보통 일반적으로 직결로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회전하는 게 바로 직결로 여기가 연결이 되니까 바로 주축이 회전을 하면서 바로 엔진의 동력이 주축을 통해서 바로 동력이 전달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최고 단수 3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엔진의 회전수하고 결국 뭐죠? 변속기의 회전수가 동일한 속도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역시 토크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3단을 연결한다고 보시면 돼요. 최고 단수는 직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진이 있어요. 후진은 방향을 한 번 더 바꿔야 되니까 기어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즉, 한 번 기어를 연결할 때마다 기어를 연결하면 반대로 돌게 되죠. 얘가 이쪽으로 돌면 얘는 반대로 돌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후진 기어가 있죠. 후진 기어가 부축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 주축이 아까 1단에 해당하는 요 기어가 있었죠. 근데 요 주축에 있는 기어하고 부축에 있는 기어가 이렇게 요걸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보내면은 여기 중간에 기어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두 개 사이에. 요 기어를 한번 거쳐서 동력이 전달이 되니까 회전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후진 기어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요 선택 미끄럼 기어식의 원리는 조금 요런 형태로 지금 제가 설명한 방식으로 이렇게 작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런 선택 미끄럼 기어식은 자, 기어를 물릴 때 주축의 속도를 일시 정지하거나 크게 낮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이 기어가 회전하고 이 기어도 회전하고 기어가 다 부축 기어까지 다 회전을 막 해요. 막 기어가 돌아가고 있는데 자, 주축에 있는 기어를 이동시켜서 자, 맞물리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기어가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데 이 기어를 물리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어가 도는 데다가 강제로 끼려고 하면은 충격을 가해주면서 이게 파괴될 확률이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보통 기어를 물릴 때는 그래서 그 파괴되는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주축의 속도를 일시 정지하거나 크게 낮춰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형식은 구조는 가장 간단한 자, 변속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기어식 중에서. 이 형식은 구조가 간단하고 취급이 굉장히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장점이 되겠죠. 자, 그러나 단점으로서 기어를 미끄럼 운동시키는 거죠. 이 수평 방향으로. 기어를 미끄럼 운동시켜 직접 물림으로 변속 조작 거리가 멀어요. 여기서부터 이동 거리가 많고, 그리고 가속 성능이 또 저하가 되는 겁니다. 자, 또한 기어와 주축의 회전 속도의 차이를 맞추기 어려워 소음이 크고 기어가 파손되기 쉽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 당연하겠죠. 자, 지금 여기는 부축은 막 제대로 돌고 있고 얘는 지금 정지 상태예요. 처음에 돌 때.
그럼 빨리 도는데 이거를 끼려고 하면은, 기어를 물리려고 하면은 당연히 충격도 크고 소음도 크고 파손될 확률도 많아질 겁니다. 가장 좋은 건 뭐죠? 동일한 속도로 돌아갈 때 딱 끼면은 좀 부드럽게 돌아갈 거예요. 두 개가. 근데 지금 이 부축 기어만 돌아가고 주축 기어는 돌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상대 속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기어를 연결할 때 뭐죠? 자, 소음도 크고 충격, 그리고 기어가 파손되기 쉬운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그림은 지금 앞에서 한번 설명을 했는데 좀 그림이 굉장히 오래된 그림입니다. 좀 오래된 그림이지만 좀 여러분들이 볼 때 원리를 보기에 좀 이해하기가 편한 것 같아서 굉장히 오래된 자료지만 제가 여기다 갖다 놨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1단, 2단, 3단, 그리고 후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뭐죠? 주축, 위에 있는 축이 주축, 밑에 있는 축이 자, 부축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왼쪽에서 뭐죠? 엔진에서부터 클러치를 거쳐서 동력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5번이라고 된 축이 변속기로 들어가는 입력축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기어가 연결이 돼서 자, 1번 축, 요로 해서 동력이 나가죠. 나가서 추진축이나 종감속기어로 연결되니까 이 1번이 변속기의 출력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그럼 맨 처음에 자, 1단 기어를 넣었어요. 자, 옛날 스틱 모양으로 되어 있죠. 자동차 보면 진짜 수동기어. 수동기어를 이렇게 핸들을 잡아서 딱 잡아당겨서 1단, 여기서 1단 쪽으로 이렇게 당겼어요. 자, 그래서 1단으로 당겼더니 아까 요 기어 1단이었죠. 요 원래는 오른쪽에 있던 건데 요걸 확 잡아당기면서 요게 이쪽으로 이렇게 당겨가면서 자, 요 기어가 지금 물려버린 겁니다. 자, 요게 이제 1단이에요. 어떻게 되죠? 가장 작은 기어하고 큰 기어가 밀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속도 감소량, 회전수 감소량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이제 감속비가 가장 큰 경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동력이 어떻게 된답니까? 순서가 엔진의 동력이 5번을 전달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요 위에 있는 기어 6번 기어를 거쳐서 그 다음 요 기어 7번 기어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쪽 축으로 동력이 전달되죠. 그 다음에 어디를 거칩니까? 9번 기어를 거쳐서 그 다음 주축에 있는 2번 기어로 동력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번 축으로 해서 동력이 이렇게 전달되는 형태로 해서 자, 1단 기어가 들어간 거고, 자, 그 다음에 2단은 결국 뭐냐면 요 기어를 요쪽 기어, 즉 3번 기어하고 10번 기어를 맞물리는 경우가 2단 기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핸들을 이쪽에서 2단 쪽으로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당긴 거예요. 자, 이렇게 당겨서 자, 요 왼쪽에 있는 기어, 주축에 있는 기어를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이와 같이 자, 요 10번 기어하고 연결을 시킨 겁니다. 자, 그럼 동력 전달 순서가 어떻게 되죠? 똑같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요 기어를 거쳐서 요 축을 통해서 10번 기어를 거쳐서 3번 기어를 거친 다음에 1번 축으로 이렇게 나가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동력이 전달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1단보다는 뭐죠? 두 개의 기어의 기어 이수 차이가 좀 적죠, 상대적으로. 자, 그러니까 감속비가 1단 기어보다는 2단 기어가 감속비가 적게 될 겁니다. 즉 회전수 감소량이 적고 회전수의 감소량이 적겠죠. 자, 그 다음에 3단 기어. 3단 기어는 여기서 직결입니다. 자, 아까 여기 도구 클러치라고 해서 요거를 3단으로 이렇게 당기면은 요게 어떻게 돼요? 요 축이 그냥 완전히 여기에 꽉 물려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열 직결로 꽉 물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5번으로 들어온 자, 엔진의 동력이 뭐 이쪽도 물론 회전을 하지만 여기는 거쳐서 동력이 연결되는 건 없죠. 이 축이 바로 연결이 되니까 바로 직결로 해서 이렇게 1번으로 바로 동력이 전달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직결이에요. 자, 그러면 감속비는 1이죠. 그냥 그대로 엔진의 회전수하고 변속기를 거쳐서 나가는 회전수가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후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후진은 자, 여기 보면 기어 하나가 더 있죠. 요거 기어 하나가 더 있어요. 요게 후진 기어를 할 때 하나가 더 거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요렇게 당기는데 아예 오른쪽으로 확 당겨버려요. 그러면 요 기어랑 맞물리게 하는 겁니다. 2번 기어, 12번 기어랑 자, 12번 기어랑 요렇게 맞물렸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동력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전달되고 자, 여기 11번 기어하고 12번 기어, 1번 기어 요 순서로 동력이 전달되게 될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기어가 서로 맞물리면은 어떻게 돼요? 맞물리면은 물론 토크라든가 회전수의 변화도 있지만 일단 뭐죠?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돌아갔던 게 요 기어랑 맞물리면서 방향이 한번 반대로 되고 그 다음에 이 기어랑 맞물리면서 또 반대가 되죠. 자, 그래서 2단이나 1단이나 2단, 3단과 다르게 뭐예요? 한 번 더 거치니까 자, 회전 속도도 감소하지만 뭐죠? 회전 방향이 1, 2, 3단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자, 이 변속기 출력 쪽으로 자, 이렇게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후진 기어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앞에는 좀 이제 그림이 좀 뭐 아주 깨끗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자, 요 그림 가지고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요건 뭐냐면 제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자, 여기 출처가 어디냐면 세시 애니메이션, 뭐 광주원 선생님이 쓴 요런 골든벨에서 출발된 그 책의 그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에도 나와 있고, 혹은 강주원의 자동차 홈이라는데 요 사이트 들어가도 역시 요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사이트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직접 요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사이트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자, 그 섭동 기어식을 딱 클릭하면 화면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뜹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클릭을 하면 먼저 여기 중립 상태예요. 자, 중립 상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뭐죠? 엔진에서부터 나오면서 클러치를 거쳐서, 클러치인데 뭐죠? 변속기하고 연결된 축은 플라이휠하고 압력판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요 마찰판, 즉 클러치판만 변속기 축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클러치판에서의 회전력이 변속기 축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변속기 축으로 들어가는데, 자, 요게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 회전하겠죠? 그리고 요거 회전하고, 요 축도 회전하니까 모든 기어가 여기 있는 건 다 회전을 합니다. 자, 그러나 요 축에 있는 거는 지금 요거는 다 회전을 안 해요. 주축에 있는 요거, 여기 뭐 3단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1단, 여기 뭐 이렇게 기어 단수가 이렇게 있는데, 요건 전부 다 회전을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이게 중립 상태예요. 지금 주축은 회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즉 회전하는 거는 요 기어 회전하고 요 기어 회전하고 요 축 다 회전합니다. 밑에 부축도 다 회전하고. 근데 요 기어 3개는 지금 회전을 안 하기 때문에 요 기어하고 연결된 요 주축도 회전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중립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처음에 1단을 연결을 했어요. 1단 어떻게 연결했죠? 맨 처음에 1단이 요겁니다. 자, 1단 기어. 자, 1단 기어 어떻게 됩니까? 요 기어를 자, 어느 거랑 연결했죠? 일단 요 오른쪽 기어 여기랑 이렇게 쭉 연결해 가지고 요 기어랑 딱 연결을 시켰습니다. 자, 요거랑 연결을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요거 회전하고 요 축 회전하고 요 기어도 회전한다 그랬죠? 그러면 결국 뭐죠? 요 기어가 회전을 하니까 요 가운데 축, 요 기어하고 연결된 가운데 축이 회전을 하면서 자, 동력을 전달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동력 전달 순서는 요렇게 해서 요 1단 기어를 거쳐서 자, 요런 식으로 요렇게 동력이 변속기를 통해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감속비 혹은 변속비라 그랬죠? 자, 변속비, 즉 감속비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변속비 1단이었죠? 자, 여기 보시면은 기어가 요 기어랑 처음에 맞물렸어요. 자, 기어가 여기는 기어 이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어 2의 개수가 요게 20개, 요게 35개입니다. 자, 20개가 35개로 거쳤으니까 일단 회전 속도가 줄겠죠? 자, 그래서 변속비 1단에서는 자, 여기 뭐죠? 부축 기어분의 주축 기어의 비 첫 번째 20분의 35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면서 자, 여기 부축에 있는 기어가 기어 이수가 20개, 그리고 여기는 기어가 35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역시 20분의 35를 곱해주면은 결국 1단 기어의 자, 변속비는 3.06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단을 연결했어요. 2단은 뭐냐면 결국 요 기어하고 요 기어를 연결시켜 줄 겁니다. 요걸 좀 이동시켜서 자,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역시 이런 식으로 동력이 전달돼서 이렇게 나가겠죠. 자, 요것도 변속비는 어떻게 되죠? 여기 20분의 35에다가 곱하기 요 기어가 25개, 요게 30개니까 25분의 30 해서 요게 감속비 1.1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감속비가 2.1이라는 것은 엔진에서 나오는 회전수가 변속기를 거쳐서 나오면은 2.2분의 1로 회전수가 준다는 거죠. 물론 토크는 반대로 2.1배가 늘어나게 될 겁니다. 물론 전동 효율이 1이라는 가정일 때 그렇게 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단도 마찬가지예요. 3단은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요 기어하고 3단 기어 요거하고 맞물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맞물렸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동력이 이렇게 전달된다고 보시면 되고, 역시 변속비도 20분의 35 곱하기 여기 25니까 30분의 25에서 1.46 감속비가 되고, 자, 그 다음 4단. 자, 요건 지금 4단 기어입니다. 4단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직결을 연결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아까 최초에는 여기가 분리가 돼 있었는데 이거를 이쪽으로 완전히 꽉 밀어가지고 여기를 완전히 밀착을 시켜서 자, 직접 연결한, 즉 직결 상태로 만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엔진에서 들어오는 동력, 즉 회전력은 그대로 직결로 해서 주축으로 연결이 돼서 자, 변속기 출력 쪽으로 그냥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변속비는 1이 되겠죠. 직결이니까. 이렇게 되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후진은 여기 후진 기어가 빨간색이 하나가 더 있죠. 자, 빨간색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빨간색을 후진 기어를 이렇게 이동을 시켜요. 자, 이렇게 이동시키면은
요 형태로 해서 이렇게 동력이 전달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후진은 한 번 더 거치니까 뭐죠? 회전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그랬죠? 자, 그러면 자, 이것도 감속비, 변속비는 어떻게 되죠? 일단 20분의 35에다가 자, 그다음 여기 후진 기어를 한 번 더 거쳐요. 후진 공정 기어는 자, 후진 기어는 자, 15입니다. 15. 그럼 여기서 15분의 15. 여기는 속도 변화는 없네요. 한 번 해주고. 그 다음 후진 기어하고 요거랑 또 한 번 만나니까 15분의 35 곱해주면 자, 후진 기어의 기어비는 자, 4.08. 변속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변속비라는 것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감속비라 그랬죠. 즉 엔진의 회전 속도와 변속기 주축 혹은 또는 추진축의 회전 속도와의 비를 우리가 변속비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물론 변속기에서 나온 변속비도 있지만 변속기에서 나오는 건 나중에 종감속기에서 한 번 또 감속을 또 한 번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종감속기의 감속비까지 곱한 거를 우리가 총감속비라고 하고 순수하게 변속기에서만 나오는 감속비를 우리가 변속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변속비는 결국 뭐예요? 변속기 주축의 회전 속도. 이게 뭐죠? 결국 엔진의 회전 속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클러치를 통해서 나오는 자, 회전 속도가 바로 변속기 주축의 회전 속도. 즉 변속기 입력축이죠. 입력축의 회전 속도고 그 다음에 변속기 주축, 자, 출력축의 회전 속도분의 자, 그 다음에 엔진 회전 속도. 엔진 회전 속도는 뭐죠? 변속기 입력축의 회전 속도고 분모는 변속기 출력축의 회전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변속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또는 변속비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아까 기어 인수를 서로 계속 곱했죠. 자, 주축 기어의 인수분의 부축 기어의 인수. 요거에다가 그 다음에 부축 기어의 인수분의 주축 기어의 인수를 곱한 거. 가 전체 변속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후진은 하나가 중간에 더 있었죠. 후진 기어에 비가 하나가 또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자, 요 수식은 앞에 그림 나온 거하고 원리를 한번 여러분들이 따져보면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요 기어는 거의 다 수동 변속기에 대한 변속비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동 변속기의 변속비, 즉 주로 이용하는 범위는 자, 일반적으로 승용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앞에는 처음에는 뭐 3단 기어, 요 전에도 4단 기어 그랬지만 요새는 뭐 5단 기어, 6단 기어, 심지어 뭐 8단 기어도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승용 자동차에서 뭐 5단이나 6단 승용 자동차에 대해서 보시면은 보통 여기 기어 단수가 있죠. 1, 2, 3, 4, 5, 6 그리고 후진 이렇게 있는데 5단 자동차, 5단 변속기인 경우에는 1단의 변속기는 보통 3.17에서 4.23 감속비, 그리고 2단은 이렇게 3단, 4단, 5단, 그리고 후진, 그리고 6단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이렇게 즉 일반적으로 승용 자동차에서 5단과 6단 승용 자동차에서 각 단수별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변속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일반적인 경우고 꼭 뭐 예를 들어서 2단이라고 해서 요 범위에 있는 건 아니에요. 왜? 이거는 설계하는 사람 마음입니다. 목적, 그리고 목적에 따라 가지고서 요 변속비는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단지 일반적으로 5단하고 6단, 즉 승용 자동차에서 요 범위를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요거는 저도 이제 요 자동차, 요 골든벨에서 나온 요 책에서 인용한 자료이고, 뭐 어떤 책을 보면은 또 요게 또 다른 값으로 또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책을 쓰는 마다 어떻게 자료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요 값은 좀 많이 약간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요게 자, 수동 변속기의 변속비로서 승용 자동차에서 5단 또는 6단에서 일반적으로 각각의 단수별로 사용하는 자, 단수의 이용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기어식 변속기의 자, 두 번째 기어 방식이죠. 변속기 방식. 자, 상시 물림 기어식 변속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시 물림 기어식은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자, 섭동 기어식, 즉 선택 미끄럼 방식이라고 그랬죠. 자, 섭동 기어식에 뒤이어 개발된 형식으로 좀 앞에서 한 선택적 기어 방식의 그 단점을 좀 보완한 자, 변속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상시 물림 기어식은 자, 주축과 변속축의 기어를 항시 물려두고 슬라이딩 칼날을 이용하여 필요한 주축의 기어를 자, 주축과 일체로 결합하여 변속하는 방식이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주축 기어와 부축 기어가 항상 물려 있는 상태로 작동하며,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상시 취합이라고 합니다. 주축에 설치된 모든 기어는 공회전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아래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상시 물린 기어식도 앞에 있는 요 전에 배운 기어식, 변속기와 마찬가지로 자, 주축하고 부축은 역시 평행하게 돼 있겠죠. 그래야지 기어가 똑바로 몰릴 수가 있으니까. 자, 주축과 부축이 평행한데, 자, 앞에 선택 미끄럼 방식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은 선택 미끄럼 방식은 주축의 기어하고 부축의 기어가 서로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변속 레버를 통해서 원하는 기어를 이동을 시켜서 수평 이동을 시켜서 밑에 있는 부축의 기어하고 맞물리게 이 위에 있는 주축의 기어를 이동을 시켰어요. 자, 근데 이 상시 물림 기어 방식은 최초부터 주축의 기어하고 부축의 기어가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맞물려 있으면 항상 동력이 전달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나 이거는 원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자, 클러치로부터 나오는 동력이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자, 그러면 요 기어가 회전을 하죠. 그럼 요 기어도 회전을 해요. 그러면 밑에 있는 축도 역시 회전을 하겠죠. 축이랑 기어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요쪽 기어, 요 기어, 모든 기어가 다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부축에 있는 모든 기어가 회전을 해요. 자, 그러면 부축의 기어하고 주축 기어가 같이 연결이 또 돼 있으니까 연결이 항상 상시 연결이 돼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축에 있는 기어도 역시 회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 선택 미끄럼 방식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선택 미끄럼 방식은 요 위에 있는 주축에 있는 기어하고 그리고 요 주축하고 이 스프라인이라고 홈이 파져 있어서 그 기어가 주축과 주축에 있는 기어가 서로 연결이 돼 가지고 주축 기어가 돌면은 주축도 같이 회전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상시 물림 기어식은 이 주축에 있는 기어는 돌지만 이 주축에 있는 기어는 이 주축 위에서 베어링의 위에 기어가 있기 때문에 자, 주축의 기어는 돌지만 주축은 회전을 안 한다는 겁니다. 즉, 주축 위에서 이 주축에 있는 기어는 공회전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즉, 주축하고 별개입니다. 자, 주축은 그대로 있고 주축에 있는 기어만 회전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작동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여기 뭐 도그 클러치라고 되어 있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변속을 할 때에는 주축의 스프라인, 여기 이렇게 스프라인에 설치된 도그 클러치, 즉 주축 축에 이 도그 클러치가 주축하고 도그 클러치는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즉 도그 클러치가 회전을 하면 주축도 회전을 하는 거고 주축이 회전을 하면 역시 도그 클러치도 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 즉 이 도그 클러치는 주축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나 주축에 있는 기어는 연결이 안 돼 있고 공회전만 한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 도그 클러치는 주축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자, 지금은 어때요? 주축에 있는 기어는 돌지만 이 주축하고 도그 클러치는 자, 회전을 안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 도그 클러치를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동을 시키게 돼요. 자, 그래서 변속을 할 때에는 주축의 스프라인에 설치된 도그 클러치, 이 도그 클러치는 주축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단 수평 이동이 가능해요. 즉 기어가 수평 이동이 가능한 게 아니라 이 도그 클러치가 이 주축상에서 수평 이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도그 클러치가 변속 레버에 의하여 이동하여 공전하고 있는 주축 기어 안쪽의 도그 클러치의 기어죠. 주축과 기어의 동력을 전달한다 그랬어요. 즉, 이 도그 클러치를 이렇게 딱 연결을 해서 딱 연결을 하면은 이 도그 클러치하고 이 기어가 서로 완전히 딱 맞물리게 되는 겁니다. 이 도그 클러치를 기어하고 맞물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기어는 아까 돈다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맞물려 있으니까. 기어가 도는데 축은 안 돌아요. 근데 도그 클러치가 기어하고 딱 맞물리는 순간 이 도그 클러치도 회전을 하게 되고, 그럼 도그 클러치가 회전하면 이 주축도 회전을 하면서 동력을 전달하는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이 상시 물림 기어식은 말 그대로 항상 주축과 부축의 기어가 언제나 물려 있고, 그리고 이 주축에 있는 이 기어는 이 주축과 관계없이 공회전, 회전은 하는데 주축하고 관계없이 공회전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도그 클러치를 이동시켜서 자, 이 도그 클러치하고 주축을 연결한다고 주축에 있는 기어를 연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형식은 도그 클러치의 물림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물림폭이 좁아 변속 레버의 조작 각도가 작으므로 변속 조작이 쉽고, 그리고 구조도 비교적 간단해요. 물론 앞에 슬라이딩 방식보다는 조금 복잡하지만 그 변속기 자체는, 그러나 뒤에 앞으로 배울 자, 동기 물림 방식에 비해서는 구조가 상대적으로 간단하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동기 물림 방식을 배우겠죠. 상시 물림 기어식 다음에 그 세 번째 우리가 앞으로 배울 방식보다는 그래도 구조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리고 섭동식, 즉 슬라이딩 방식에 비해 기어를 파손시키는 일이 적다는 겁니다. 왜? 기어 자체가
자체를 이동시키면서 기어를 물리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요 도구 클러치를 물리기 때문에 기어 자체를 파손시키는 일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 요 사이트에서 가져온 요 그림이 잘 나와 있어서 요 그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상시 물림 자, 변속기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게 이제 클러치판, 항상 클러치판에서 변속기 쪽으로 동력이 전달된다 그랬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4단 기어, 뭐 3단 기어, 2단 기어, 1단 기어, 후진 기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은 요 기어하고 요 기어 물려 있고 3단 기어 서로 주축과 부축의 3단 기어 서로 맞물려 있고 주축과 부축의 2단 기어도 맞물려 있고 주축 부축의 1단 기어도 맞물려 있습니다. 물론 이제 후진 기어는 지금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회전하는 게 어느 거죠? 클러치판 회전하니까 자, 입력축, 변속기 입력축도 회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 기어 회전하고 그 다음 부축에 있는 요 기어도 회전하고 그럼 부축 전체가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축 요 3단 기어, 2단 기어, 1단 기어 할 거 없이 전부 다 어때요? 이 축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 모든 기어가 부축에 있는 모든 기어는 다 회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축 기어는 어떻게 돼요? 주축 기어 같이 맞물려 있죠. 요 기어도 회전을 해요. 3단 기어도 회전하고 주축에 있는 2단 기어, 1단 기어도 전부 다 회전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주축에 있는 요 기어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요 축하고 분리가 되어 있다 그랬죠. 즉, 요 주축에 있는 기어는 회전을 하지만 이 주축하고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축에 있는 기어는 공회전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베어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부드럽게 그냥 회전만 하는 거예요. 즉, 주축에 있는 기어는 회전만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도구 클러치라는 거를 여기를 이동해가지고 자, 여기 3단 오른쪽으로 쭉 이동시키면은 여기가 꽉 맞물려요. 맞물리면은 요 기어가 돌면서 도구 클러치가 회전하고 그럼 도구 클러치가 회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 주축도 회전한다 그랬죠. 그래서 동력이 이렇게 전달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3단은 요 도구 클러치를 오른쪽에 붙이면은 3단 기어가 회전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1단, 2단 있죠. 여기 요걸 요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붙이면은 2단 기어가 회전하는 거고 요걸 오른쪽으로 붙이면은 1단 기어가 이렇게 회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물론 후진 기어는 요 뒤에 요게 있어가지고 요거를 이동시킴으로써 요 기어, 요 기어 지금 분리돼 있죠. 즉, 요 기어하고 요 기어는 지금 회전을 안 합니다. 후진 기어는 요거를 이동시킴으로써 요 기어는 회전을 하지만 요거는 회전을 안 해요. 그렇지만 요거를 이동시킴으로써 요게 회전하고 후진 기어 중간에 있는 아이들러 기어라고 합니다. 요게 회전하면서 요 후진 기어가 회전해서 자, 동력을 전달하는 자, 요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상시 물림식 변속기는 자, 출력축 위를 자유롭게 회전하는 기어. 자, 자유롭게 회전하는, 자유롭게 공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회전하는 기어와, 즉, 이 기어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출력축 선상에 베어링을 사이에 두고 기어를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사이에 베어링이 있기 때문에 공회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축 기어가 항상 물린 상태로 회전한다 그랬죠? 항상 물린 상태로 같이 회전을 해요. 그리고 변속할 때 이런 도구 클러치라는 거, 요거 도구 클러치를 자, 움직여 주축상의 기어와 물리게 하여 회전력을 출력축에 전달하는 이런 원리로 작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한번 볼게요. 앞에 이제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자, 아까 이게 최초의 중립입니다. 중립 상태. 지금 동력이 전달이 안 되고 있죠. 기어는 회전을 하지만 이 축은 지금 회전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중립 상태예요. 중립 상태. 자, 여기서 우리가 1단을 딱 클릭을 하면은 이제 1단 기어로 해서 1단이 어느 거죠? 요 도구 클러치가 오른쪽으로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1단을 딱 누르면은 자, 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기 강주원의 자동차업 사이트에 들어가서 1단을 기어를 딱 누르면 요 도구 클러치가 오른쪽으로 쭉 이동을 합니다. 자, 여기 나왔죠?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오른쪽 기어하고 딱 맞물려요. 자, 그러면 요 기어는 아까 공회전을 한다 그랬는데 도구 클러치가 맞물리니까 기어가 회전하면서 도구 클러치도 회전을 하게 되고 도구 클러치가 회전하면 이 주축도 회전을 하면서 동력이 이렇게 출력축으로 전달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단 같은 경우 동력 전달 과정은 여기 입력축으로부터 이렇게 해서 요 기어로 동력이 전달되겠죠. 전달돼서 자, 여기 이쪽 1단 기어를 거친 다음에 도구 클러치를 통한 다음에 이 주축을 통해서 동력이 이렇게 전달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것도 감속비, 변속비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분의 요거, 그리고 요거분의 요거 해서 곱해줘가지고 감속비 역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단은 어떻게 되죠? 요거 2단을 딱 클릭하면은 이번엔 어떻게 돼요? 요 도구 클러치가 왼쪽으로 이렇게 딱 붙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딱 붙으면은 역시 동력 전달 과정은 이렇게 전달이 돼서 자, 2단 기어, 자, 여기 도구 클러치가 딱 연결이 되니까 2단 기어가 계속 회전하고 있었죠. 도구 클러치가 연결이 되니까 도구 클러치가 회전하고
그 다음에 도구 클러치하고 스플라이너로 연결된 주축이 회전해서 동력을 이런 식으로 전달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자, 3단. 3단은 역시 이렇게 되어 있죠. 3단은 요거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킨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 딱 달라붙었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이렇게 3단 기어를 연결해서 도구 클러치를 거쳐서 주축을 거쳐서 이렇게 동력이 전달되고, 자, 그 다음에 4단. 이건 4단 기어가 최고죠. 그럼 4단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일반적으로 직결이라고 그랬습니다. 요거를 왼쪽으로 딱 이동을 시켜요. 딱 이동시키면은 바로 요 기어, 요거랑 요 도구 클러치가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바로 돼서, 자, 요 기어가 회전하니까, 자, 도구 클러치도 회전하고, 그럼 도구 클러치하고 연결된 주축도 회전을 하면서 바로 직결로 동력이 그대로 전달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직결로 연결하더라도 지금 이 모든 기어는 똑같이 다 회전을 하고 있겠죠.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력은 여기 이 상태에서 연결이 돼서 주축을 통해서 동력이 변속기 출력 쪽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후진. 후진은 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를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여기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동시켰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요 기어를 거쳐서 중간에 요 초록색으로 된 후진 공정 기어를 거쳐서, 자, 여기 후진 기어를 거쳐서 동력이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어를 하나 더 거쳤으니까 회전 방향은 뭐 1단, 2단, 3단, 4단하고는 반대 방향이 되겠죠. 자, 요런 원리로, 자, 동력을 전달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바로 상시 물림 기어식 변속기의, 자, 작동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기어식 변속기의, 자, 세 번째죠. 자, 동기 물림 기어식 변속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자, 선택적 미끄럼 방식, 즉 섭동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기어식 변속기가 있었고, 그 기어식 변속기의 단점을 보완한 게 뭐였죠? 두 번째 상시 물림 기어식이었어요. 항상 기어가 맞물려 있으면서 뭐죠? 두 개의 기어, 빠른 속도로 기어가 물리면서 기어가 파손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자, 상시 물림 기어식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상시 물림 기어식은 어때요? 기어가 돌아가는데 그 도구 클러치라는 거를 물리니까 역시 어때요? 회전하는 상태에서 물리니까 역시 그것도 기어 파손의 위험이 조금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동기 물림 기어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상시 물림 기어식의 슬라이딩 칼라가, 즉 슬라이딩 칼라, 이 주축위를 미끄러지면서 연결하는 요거 이제 싱크로나이저라는 게 있는데, 쉽게 말해서 도구 클러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도구 클러치하고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주축하고 연결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상시 물림 기어식의 슬라이딩 칼라가 주축과 같은 속도에서 물릴 수 있도록 동기장치, 즉 싱크로나이저를 설치한 게 동기 물림 기어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상시 물림 기어식의 단점을 개선한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동기 물림 기어식은 주축 기어와 부축 기어가 항상 물려져 있어요. 자, 주축 기어하고 부축 기어가 항상 물려져 있고, 그리고 자, 주축 기어와 부축 기어는 그럼 어떻게 돼요? 항시 회전을 하겠죠? 같이 회전을 해요. 이거는 상시 물림 기어식하고 같습니다. 똑같아요. 결국 차이는 뭐냐면 도구 클러치 대신에 이 싱크로나이저, 동기 물림 장치가 하나가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축 기어와 부축 기어가 항시 물려 있고, 주축 기어의 제1단, 2단, 3단, 4단 기어 및 후진 기어가 항상 공회전을 해요. 자, 주축 기어에 있는 건 항상 공회전을 했었죠. 공회전을 하며 엔진의 동력을 주축 기어로 원활히 전달하기 위하여 기어의 싱크로 메시 기구, 즉 동기 물림 장치, 이 동기 물림 장치를 이렇게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앞에 상시 물림 장치의 도구 클러치 대신에 이 동기 물림 기어식은 이 싱크로 메시 기구, 즉 동기 물림 장치가 여기 동기 물림 장치로 대체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동기 물림 장치의 결국 원리는 뭐냐면 이 같은 속도에서 물릴 수 있도록 두 개의 속도 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그림이 있는데 이건 다음 페이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기 물림 장치, 즉 싱크로 메시 기구는 기어를 변속할 때 기어의 원뿔 부분에서 마찰력, 즉 마찰력을 이용해서 속도를 일치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즉 원뿔 부분에서 마찰력을 일으켜 주축에서 공회전하는 기어의 회전 속도와, 즉 주축에서 공회전하는 요 기어의 회전 속도와 주축의 회전 속도를 일치시켜 기어 물림이 원활하게 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원리를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 그림이 이렇게 있고, 자, 요거는
상시 물림 방식하고 거의 비슷하죠. 자, 그리고 여기 그 도구 클러치 대신에 뭐가 있다 그랬죠? 싱크로나이저가 있다 그랬습니다. 동기 물림 장치. 자, 요 원리를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자, 여기 한번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요 싱크로나이저가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여기 수평, 주축상에서 수평으로 요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싱크로나이저는. 자, 요게 이제 싱크로나이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시키면서 여기서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요. 아니면 뭐 요것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든가,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요 기어, 각각의 주축에 있는 기어에는 기어가 이렇게 있고, 자, 요 안에 이렇게 기어가 이렇게 원뿔 형태로 이렇게 조금씩 나와 있죠. 이렇게 원뿔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어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요 싱크로나이저에는 싱크로나이저 자체에도 기어가 있어요. 기어가 있는데 그냥 기어가 아니고 내접 기어입니다. 즉 이런 거를 우리가 외접 기어라 그래요. 일반적인 기어는 왜? 원둘레 쪽에 바깥쪽에 기어가 이렇게 있는 거를 우리가 외접 기어라고 하고, 그리고 내접 기어는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원의 안쪽에 기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는 거, 요거를 우리가 내접 기어라고 합니다. 자, 이 싱크로나이저에는 이렇게 내접 기어가 있어요. 즉 여기는 외접 기어죠. 외접 기어가 있고 요 안에 내접 기어가 있는데, 요 외접 기어가 쭉 들어가면서 요 내접 기어 안에 딱 맞물리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요 기어는 지금 어때요? 회전을 하고 있죠. 회전을 하고 있고, 요 싱크로나이저는 주축에 연결돼 가지고 지금 회전을 안 해요. 자, 요 기어는 부축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기어는 회전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동을 시켜요. 쭉 이동을 시키면은, 자, 이동을 시킨 게 여기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동을 하면서 요 끝에 요 원뿔이죠. 자, 원뿔 부분에 요 부분하고 요 안쪽에 있는 요 부분, 요 부분이 접촉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접촉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마찰력이 발생해요. 마찰력이 발생하니까, 자, 요 기어는 지금 회전을 해요. 요게 요쪽 기어입니다. 자, 기어에 달린 요 기어. 요거는 막 회전을 하고, 원래 최초에는 요게 회전을 안 하지만, 요게 들어가면서 마찰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기어도 이제 서서히 회전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여기 내접 기어가 서서히 회전을 해요. 요 싱크로나이저가. 그러다가 점점 쭉 안쪽으로 쭉 밀면 어떻게 돼요? 마찰력이 점점 커지니까 처음에는 요 기어가 천천히 회전하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 여기서 마찰력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쪽, 이 싱크로나이저에 해당하는 것도 이제 같이 회전 속도가 점점 커지면서 계속 마찰이 완전히 됐을 때는 거의 같은 속도가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거의 속도가 같아졌을 때 이게 쭉 들어가면서 요 외접 기어하고 내접 기어, 안쪽에 기어가 있다 그랬죠. 내접 기어가 딱 맞물리는 형태. 즉 두 개의 기어, 즉 외접 기어하고 내접 기어가 같은 속도에서 물리도록 만든 장치가 바로 우리가 싱크로나이저, 즉 이 동기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장치는, 자, 주축에서 공회전하는 기어의 회전 속도와 주축의 회전 속도를 이렇게 마찰로 해서 일치를 시켜요. 거의 같게 한 다음에 기어를 물리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같은 속도에서 물림이 원활하게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 동기 물림 방식은, 자, 변속 소음이 거의 없어요. 왜? 기어가 충돌을 안 하죠. 꽝꽝 부딪히질 않으니까 변속 소음이 거의 없고, 그리고 변속이 용이하며 역시 기어의 파손도 거의 발생하지 않으니까 수명이 긴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그림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여기 광주원의 자동차 홈에서 제가 이제 가지고 온 겁니다. 그 사이트에서. 자, 요게 이제 중립 상태예요. 자, 요 변속기는 좀 아까 거랑 좀 다르죠? 요거는 우리가 처음에 자동차의 구동 방식에서 앞엔진, 앞바퀴 구동 방식, 앞엔진, 뭐 뒷바퀴 구동 방식, 뭐 이런 게 있다 그랬는데, 요것은 앞엔진, 앞바퀴 방식에 들어간, 자, 그 변속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변속기 중에서 동기 물림 방식이겠죠. 자, 앞엔진, 앞바퀴 방식이라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변속기가 이렇게 있고, 자, 물론 여기 이쪽엔 클러치가 있겠죠. 클러치, 변속기. 그 다음 원래 변속기에서 나오는 축이 원래 어디로 갑니까? 추진축을 거쳐서 종감속 기어로 쭉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건 어때요? 변속기에서 바로 어떻게 돼요? 추진축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연결이 돼서 여기 종감속 기어가 있고, 여기 뭐죠? 차동 장치가 있어서 이게 차축이 되는 겁니다. 차축이 이렇게 달려있게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자, 앞엔진, 앞바퀴 구동 방식입니다. 즉, 추진축이 사용되지 않은 장치라고 보시면 되죠. 자, 하여튼 요게 이제 지금 동기 물림 방식, 자, 변속기의, 자, 중립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여기서 회전력이 들어오고, 자, 요 기어가 이렇게 회전하죠. 기어 회전하니까 요거 다 회전해요. 회전하고, 자, 요것도 회전하고, 요거 회전하고, 다 회전을 합니다. 자, 그럼 맨 처음에 여기서 이제 1단 기어를 딱 연결을 해요. 1단 기어를 연결하면, 자, 1단이 뭐죠? 여기 1, 2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1단은
요게 싱크로나이저입니다. 여기 1, 2단은 아래쪽에 있고 싱크로나이저가, 그리고 3, 4단은 여기 주축상에 있어요. 이쪽에 있고, 그리고 5단은 또 이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단, 2단은 밑에 있는 요 싱크로나이저를 이동시키겠죠. 자, 맨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1단은 요 싱크로나이저를 왼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럼 왼쪽으로 쭉 이동시키면은 아까 그 마찰로 해가지고 이게 쭉 이동시키면서 속도가 어느 정도 일치가 됐을 때 쭉 들어가면서 내접 기어하고 외접 기어가 딱 맞물리면서 이제 동력을 원활하게 전달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동력은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요 기어랑 맞물려서 싱크로나이저를 통해서 주축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거는 앞엔진 앞바퀴 구동 방식이니까 자, 이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죠. 여기서 동력이 이렇게 전달이 돼서 자, 종감속 기어를 거쳐서 차동 장치로 이렇게 들어가서 동력을 전달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요게 차축이죠. 요게 차축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단. 2단은 어떻게 되죠? 2단은 요거를 오른쪽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오른쪽으로 밀어주니까 자, 동력이 이렇게 전달이 돼서 요 기어가 회전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싱크로나이저를 거쳐서 어떻게 되죠? 이제 요 축이 회전을 하겠죠. 축을 통해서 동력이 이렇게 전달이 돼서 자, 요 기어가 회전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종감속기를 거쳐서 차동 장치를 거쳐서 동력이 이렇게 전달된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단도 마찬가지죠. 3단은 이번엔 위쪽에 있어요. 자, 3단 기어 요거를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겁니다. 싱크로나이저를 왼쪽으로 이렇게 딱 붙여버리면은 자, 이런 식으로 동력이 이렇게 전달된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4단. 자, 여기 중립기어는 다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다 넣습니다. 4단은 이거 오른쪽으로 붙이는 거겠죠? 오른쪽으로 4단 기어랑 연결을 시키면, 자, 이렇게 동력이 전달이 되면서, 자, 요 기어를 거쳐서 싱크로나이저를 거쳐서, 자, 싱크로나이저를 거쳐서, 자, 이렇게 동력이 이런 식으로 전달되고. 자, 그리고 5단은, 자, 싱크로나이저, 동기물림 장치가 여기 있어요. 자, 요거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면서 딱 밀착을 시키는 겁니다. 요걸 딱 밀착을 시키면은, 이게 5단은 원래 직결 개념이라 그랬죠. 사실은 직결. 자, 이렇게 밀착을 시키면 그냥 바로 변속기 쪽으로 들어오는 동력이 그냥 끝까지 그냥 가는 겁니다. 똑같이 회전을 해요. 이렇게 해서, 물론 여기서 이제 한번 감속은 한번 하죠. 이렇게 거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력이 전달된다고 보시면 되고. 자, 후진은 뭐냐면은 후진기어. 후진기어는 자, 요 뒤쪽에 후진기어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지는 않는데, 자, 그 다음에 후진기어는 자,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후진기어가 뒤에 맞물리면서 이렇게 동력이 이렇게 전달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요 그림은 여러분들이 요거 설명을 제가 이렇게 했지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요 뭐예요? 요 사이트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중립 1단, 2단, 3단, 4단, 후진 이렇게 클릭을 하면서 요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움직여서 어떻게 이게 싱크로나이저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동력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서 확인하시면은 요 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